그 2019년 11월 모의고사를 우리가 저번이 아니지. 시험 끝나고 바로 그때 문제풀이를 했잖아. 근데 또 다 까먹었잖아. 이제 오래돼서. 그리고 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긴 하니까 다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나머지는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제일 어려웠던 거 요거 4개만 먼저 해볼게. 일단 20번부터 fx는 2차 함수고 그러면 2차 함수는 왜 중요하다고? 첫 번째는 대칭성이 있고 두 번째는 최대나 최소를 갖는 거지. 그냥 딱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거야. 그리고 x가 마이너스 4일 때 x축이랑 만나고 그다음 모든 x에 대해서 fx는 이렇대. 이게 뭔 얘기야? fx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냥 fx의 함수값 말하는 거잖아. 그 함수값이 f-2보다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보다는 다 작거나 같다고. 작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작거나 같대. 같을 수도 있어. 같을 수 있지. x가 마이너스 2면은. 근데 그거보다는 다 작거나 같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x의 무슨 값? 최대값. 그러니까 어디로 블록한 거야? 최대를 가지니까 위로 블록한데 x가 마이너스 4일 때는 0을 지나고 축이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축을 먼저 그리지 말고 여기 축이 마이너스 2인데 그럼 마이너스 4일 때 0이면 마이너스 한 얘보다 왼쪽에 한 두 칸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하면 되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럼 대칭성이 있으니까 두 칸 오른쪽으로 가면 그럼 원점을 지나서 y축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게 시작인 거지. 그래서 뭐 기억은 당연히 맞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두 칸의 간격에서 fx의 최소값.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축 오른쪽이니까 감소하고 있잖아. 여긴 증가하고 있는 거고. 증가하는 구간에서 최대는 어디야? 최소? 최소는 어디야? 왼쪽이지, 왼쪽. 근데 감소 구간에서의 최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구간에서 최소.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함수값은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당연히 x가 1인 요 점에서 최소를 갖는 것도 맞지. 얘도 맞고. 여기까지는 쉬운데? 얘가 문제지.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런 걸 잘 표현하진 않는데 2학년으로만 가도 되게 많은 유형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함수 fx 하나를 주고 그 안에 뭔가 변수 하나를 줘서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값을 갖는 뭔가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어떤 실수 p에 대해서 p부터 p 더하기 2까지 그러니까 몇 칸? 이 두 칸의 간격에서 fx의 최소값. 그리고 방금 우리 니은에서 해본 거잖아. 힌트를 준 거지. 이 두 칸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칸에서는 최소값이 오른쪽인데 왼쪽에서의 두 칸은 그럼 최소값이 왼쪽이기도 하잖아. 그럼 fx의 최소값이 이 p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줬다고? p에 관한 새로운 함수를 줬다고. 그런 gp의 최대값이 1일 때 f의 함수값을 찾아봐라. 그럼 gx를 일단 그려봐야 되겠네.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두 칸의 간격에서 축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러면 증가 구간이니까 왼쪽이 최소야. 축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오른쪽이 최소고. 바뀌잖아, 그지? 그지? 바뀌잖아? 그럼 너네는 뭐를 찾는 게 먼저인 거야? 봐. 이렇게 두 칸이 있어. 그럼 여기가 최소야. 점점점 p가 커져서 오른쪽으로 두 칸으로 가. 그래도 여기가 최소지. 근데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이쪽으로 최소가 바뀌잖아. 이쪽으로, 그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부터 찾는다고?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우린 먼저 뭘 풀어? 방정식을 풀잖아. 크든 작든 크거나 같든 작거나 같든 먼저 뭐부터 찾고 같다부터 찾고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을 경계로 해서 왼쪽이나 오른쪽 사이 바깥쪽의 그 구간을 나누는 게 부등식의 해니까 왼쪽이 최소일 수도 있고 오른쪽이 최소일 수도 있으면 그럼 먼저 뭘 해보자고? 얘는 또 무슨 성이 있으니까? 대칭성이 있으니까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시작이라고. 그럼 그게 언제야? 얘랑 왼쪽과 오른쪽의 함수값이 같아질 때 가운데 대칭이 될 때 이 두 칸의 간격에서 얘 지금 대칭축이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그러니까 p가 얼마일 때? p가 왼쪽에 있는 값이니까 그럼 p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럼 그때 뭐 하다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요 두 칸의 간격에서 최소값은 둘이 아마 같겠다고. 괜찮아? 그러면 사실 또 여기서 끝은 아니니까. 그러면 얘가 아마도 기준인 것 같아. 그러니까 P가 마3보다 만약에 작으면 뭐 예를 들어 P가 마이너스 4라고 해볼까? 그럼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어디서 최소야? 마이너스 4에서 최소야.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4라는 말은 G의 입장에서는 G 마이너스 4인 거잖아. 이해되지? 그럼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두 칸의 간격에서 함수값이 가장 작은 게 얘니까 요 마이너스 4일 때, 그러니까 F에서 마이너스 4일 때랑 함수값이 그냥 그대로 똑같다고. 다시 이렇게 두 칸이야. 이 범위에서 최소, 이렇게 두 칸 있다고 쳐. 이 범위에서 최소는 얘지. 그러면 F나 G나 함수값은 똑같다고. 변수를 왼쪽으로 설정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X가 점점점 커져. 그러니까 P값이 점점점 커져. 그럼 이 구간의 두 칸의 구간이 점점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그 구간에서 최소값도 점점점 따라 F를 따라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겠다고. 언제까지? 마이너스 3일 때까지. 왜? 요 때는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지는 거니까. 여기서 살짝 왼쪽으로 가면 왼쪽이 작은데 얘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오른쪽이 더 작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 이게 오른쪽의 문제인 거지. 그럼 만약에 그냥 P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해볼까? 그럼 P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그럼 G 마이너스 1을 말하는 거잖아. G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그럼 P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방금 여기서 한 거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함수값. 그럼 이 범위에서 최소는 그럼 1이잖아. 1. 얘 뭐랑 같다고? F1이랑 함수값이 같다고. 그걸 내가 지금 G라는 함수를 F에다가 겹쳐서 엎어갖고 그리려고 하는 거니까 G의 입장에서는 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어딘가 함수값을 찍어야 되는데 그건 F의 입장에선 1일 때 요 함수값과 똑같다고. 그럼 얘를 왼쪽으로 뭐 하면 돼? 여기가 1이니까 왼쪽으로 두 칸을 당겨서 G의 함수값을 여기다 찍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나? 딱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럼 P가 0이면 그러면 G의 입장에서 0이지. G0. G0. P가 0이면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그럼 2일 때 함수값이잖아. 0부터 2까지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2일 때 함수값이 가장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G의 0값은 F의 입장에서 2랑 같다고. 그럼 F2의 함수값을 내가 G의 0으로 가질 거니까 X가 0일 때 갖는 함수값, G가 갖는 그 함수값은 X가 2일 때 F가 갖는 함수값 얘랑 같다고. 그럼 얘도 옆으로 몇 칸 와? 두 칸 땡기면 요 함수값이 여기로 가겠네. 이해되는 거야? 그럼 P가 마이너스 2면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잖아?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얘지. 근데 P를 마이너스 2일 때라고 놨으니까 G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라고. 마이너스 1대 함수값 여기 어디다가 찍을 건데 그 함수값이 F의 입장에서는 0일 때 함수값이랑 같다고. 이 구간에서 최소값 얘를 함수값으로 갖는 거니까 G가. 그럼 얘도 옆으로 몇 칸 와? 두 칸을 와. 얘도 두 칸, 얘도 두 칸, 얘도 두 칸. 그럼 얘를 뭐 하는 소리인 거야?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두 칸 평행 이동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게 되는 이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어디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3으로 보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함수를 이렇게 왼쪽으로 두 칸 요렇게 당겨주면 되겠다고. 요렇게. 그래서 G의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선 이렇게 가는 거지. 정확하게 무슨 성이 있게? 대칭성이 있게. 이해되나? 그런 G의 함수값 최대값이 1이래. 그럼 여기가 1이라는 얘기잖아. 여기가. F의 입장에서는 마3이나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1이라고. 그럼 fx는 식이 뭐였는데?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고 원래 f가 이거니까 절편이 마이너스 4하고 0이잖아. 그럼 x 더하기 4인데 요 마이너스 3의 함수값 그게 G의 입장에서 최대값이 1이란 소리는 F의 입장에선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이 1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그럼 마이너스 3a고 이게 1이니까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다. F는 결정했으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러면 3분의 2 얘가 2지? 그럼 3분의 4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지. 그러면 이 만약에 이 두 칸의 구간을 P 빼기 1부터 P 더하기 1이라고 줄 수도 있었고 P 더하기 뭐 P 마이너스 2부터 P까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P를 왼쪽에 뒀는지 오른쪽에 뒀는지는 그래프가 조금씩은 다르겠지. P가 만약에 오른쪽에 있었으면 여기가 그대로 가고 아마도 얘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을 오겠지. 뭐 어쨌든 그랬던 문제 20번. 이건 지우고 21번 다시. 그 다음에 21번에 좀 어렵지. 뭔 말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21번은 당연히 뭐 시간은 오래 걸리는 거니까 거기다 심지어 이렇게 이제 뭐 임의의 자연수 K 그것도 20이야 자연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자연수 K가 있고 그럼 K 값에 따라 뭔가가 막 바뀔 거 아니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미정계수 K가 이산적 별량 자연수인데 그 K 값에 따라 뭔가 이렇게 바뀌면 이걸 K라는 문자식으로 일반화시켜서 푸는 건 미친 거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건 너무 무모하지. 내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고등학교 과정에선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가 아니라 고1도 그렇고 고2도 그렇고 심지어 수능에 나와도 그래. 일단 자연수 K 값에 따라 뭔가 달라지면 K 값에 따라 뭐가 변하는지 관찰을 하라는 소리니까 그건 K가 정 안 되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하나씩 다 해보는 게 맞다고. 일단 그 전에 문제 이해부터 좀 해보면 일단 전체 집합은 20이야 자연수래. 1부터 20까지 있고 AK랑 B라는 집합은 얘의 부분 집합이니까 얘네들의 원소도 1하고 20 사이에서만 갖는 거야. 일단 AK를 보니까 X를 원소로 갖는데 다음을 만족하는 X를 너랑 너랑 곱해서 30이 되는 YK, K도 자연수인데 Y도 어디서 갖고 오라고? 1부터 20까지 중에 갖고 오라고. 그래서 너네들끼리 곱한 게 30인 거. 그럼 어쨌든 얘네들이 다 자연수잖아, 자연수. 곱해서 30이면 얘하고 얘가 30의 약수가 돼야지 일단. 근데 K 값에 따라 뭔가 바뀌니까 이거는 선뜻 용기가 나는 건 아니지. 그 다음 밑에 거 보니까 집합 B도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요 X 어떤 애들이라고? 이 X도 그렇고 이 X도 그렇고 다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가져야 1부터 20까지인 거야. 그때 다음을 만족하는 5분의 2가 전체 집합의 원소 그러니까 1부터 20이 되는 얘가 그런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그 X도 1하고 20 사이에서만 나와야 된다고. 그럼 어쨌든 집합 B는 미정계수는 없잖아. 이건 해볼 만한 거지. 그러니까 5분의 30-X가 뭐가 되라고? 1이나 2나 3이나 4나 5나 6이나 땡땡땡 그래서 마지막에 20까지를 가지면 되겠다고. 그럼 30-X는 5, 10, 15, 20, 25, 30 이런 애들을 갖는 거지. 그럼 그때 X는 25, 20, 15, 10, 5, 0 땡땡땡 가. 그럼 마지막에 네가 100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70까지 가는 거야. 근데 집합 B의 원소는 X라고 했으니까 그 X는 1하고 20이니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능한 건 누구야 그러면? 1하고 20 사이에 있는 자연수니까 그럼 여기는 4개인 거지. 이건 20을 넘어갔고 얘는 0보다도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집합 B는 결정이 됐어. 원소가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얘는 그럼 원소를 써. 그 4개가 5, 10, 15, 20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됐고 밑에를 보니까 집합 AK에서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니까 차집합 빼기로 바꿀게. AK가 갖는 X 그 원소들 중에서 뭘 빼라고? 1부터 20 사이에 있는 5의 배수를 빼라고. 50, 15, 20의 만약에 존재하면 그걸 다 빼주라고. 그렇게 빼고 남은 원소가 몇 개인 거? 1개가 되는 거를 만족시키는 그럼 자연수 K는 몇 개가 있는가? 여기까지 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럼 다시 올라가서 얘부터 해보자. 얘부터 할 건데 내가 뭘 해보려고 한다고? K가 뭐 1일 때, 2일 때를 다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해봤던 제일 처음 숫자가 뭐였냐면 그럼 1부터 20까지? 그러면 뭘 해본다고? 나 같으면은 1부터 20 사이에 그러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하면서 뭐가 어떻게 뭔가 바뀔 거 아니야. 그 바뀌는 걸 잘 관찰하면 다 써보지 않아도 뭔가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뭔가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이거는 용기를 내볼만 하는 거야. 나는 그냥 11대를 해볼게. 가운데 있으니까.
K가 10일 때.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다 해봐야 된다고? 다 해봐야지. 21번인데. 수능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럼 K가 10일 때를 해볼게. 그럼 A 10이 되는 거야. A 10.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서 30이 되는. 그럼 곱해서 30인 건 30의 약수니까 일단 표를 좀 이렇게 그릴게. X, 그 다음에 Y 빼기 K인데 K는 우리 지금 10일 때를 할 거니까 얘랑 얘랑 둘이 곱해서 뭐가 되라고? 30이 되라고. 그럼 30의 약수가 많진 않으니까 일단 다 써보면 1, 2, 3, 4 안 되고 5, 6, 그 다음에 10, 15, 그 다음에 마지막에 30. 지금 이런 거잖아. 그러면 x는 1부터 30까지 중에 그 x가 a, k가 갖는 집합의 원소니까 그 x도 20 이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30은 안 되겠어. 이건 안 돼. 이건 이해되지? 그럼 x가 1이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30이 돼야 돼. 그럼 y는 얼마가 돼야 돼? 40이 돼야 돼. 얘도 안 되네? 그치? y도 어디에 있다고? 1부터 20 사이에 있는 자연수라고. 일단 좀 써볼게. 얘가 그럼 15, 얘가 10, 6, 5, 3, 2, 1 이렇게. 그럼 그때 y가 뭐가 되는 거? y는 그럼 10을 넘기면 되니까 10을 다 더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10을 더하면 얘는 40이 되는 거고 얘는 25가 되는 거고 20, 16, 15, 13, 12 마지막엔 11인데 얘 때문에 안 됐으니까 뺐고. 그럼 이 중에 있는 이 y가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 y도 1부터 20까지니까 일단 얘는 안 돼. 얘도 안 돼. 이건 돼. 이런 몇 개가 있는 거야? 5개가 있는 거네? 괜찮지? 이해되지? 그럼 이때 AK의 집합은 원소가 뭐냐면 AK는 X를 원소로 갖는다고. 이건 안 됐으니까 이건 안 된다고. 이거 두 개는 안 돼. 근데 이건 돼. 그지? 20부터 12까지는 1부터 20 사이에 있는 수가 맞으니까 그때 Y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세트들은 저 조건들을 다 만족하고 있다고. 그럼 그때 AK, K가 10일 때니까 A10은 어떤 애들을 원소로 갖는다고? X를 원소로 갖는다고. 이 표에서 만족시키는 요 세트에서 요 X 얘를 원소로 갖는다고. 3, 5, 6, 10, 15 이걸 원소로 갖는다고. 거기서 뭘 빼라 그랬다고? 여기서 B를 빼. 5의 배수를 빼. 요 뒤쪽으로 그럼 5도 빼고 10도 빼고 15도 빼. 그럼 3하고 6 두 개가 남네. 그럼 1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마지막 얘를 만족시키는 K의 입장에선 쟤는 한 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 두 개가 남았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니까 K가 10은 안 되는 거야.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난 그럼 재활용해서 K가 9일 때를 해볼게. 9일 때 10은 안 됐으니까 한 번만 더 해봐. K가 9일 때. 그럼 K가 9면 여기가 9야? 맞지?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는 표에 들어가는 이 숫자들은 다 똑같다고. 그냥 너네 둘이 곱해서 30인 거니까 K, Y 빼기 K가 그냥 9일, K가 9일 때만 생각하면 되니까 네가 30이 되면 되는 거지. 15나 16 이런 애들이 되면 되니까. 그럼 이때 Y는 누가 돼야 돼? 아 괜히 지웠네. 방금 했던 게 10일 때 K가 10일 때 얘가 20, 16, 15, 13, 12여서 이건 안 됐고 이거는 됐으니까 요 세트 5개 중에서 A12 갖는 X 요 5개 3, 5, 60, 15에서 5의 배수 빼고 요렇게 두 개가 남았었다고 아까. 그러면 K가 9면 K는 9로 바꿨으니까 이제 Y는? 그럼 다 9를 더하면 되잖아. 그럼 9를 더하면 39. 얘는 24가 되는 거고 얘는 19가 되겠네. 얘는 15가 되고 14, 12, 6인 11. 그러면 얘도 안 되잖아. Y도 1부터 20 사이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 똑같은 이유로 안 돼. 안 돼. 얘는 돼. 1하고 20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집합 A9 어디였어요? A9? A9라는 집합의 원소도 그럼 요 5개지. 3, 5, 6, 10, 15. 여기서 뭘 빼라고? 5의 배수 50, 15를 빼. 그럼 얘도 두 개가 남으니까 안 돼. 그래? 그러면 8은 다시 한 개가 되라고 했단 말이야. 한 개가 되라고? 하나만 더 해보고 비교를 좀 해볼게. 그럼 반대로 한번 올려볼까? 여기가 11이야. 그럼 Y는
더하면 1씩 다 올라가야지. 41, 26, 21, 17, 16, 14, 13. 그럼 1부터 20까지 자연수 y가 돼야 되니까 얘가 안 되고 얘도 안 돼. 근데 이제 얘도 안 되지. 20을 넘어갔잖아. 그럼 되는 게 요 4개거든? 그치? 1하고 20 사이에서. 그럼 그때 x의 원소는 요거잖아, 요거. 그러면 50, 15, 5의 배수를 빼버리면 그러면 6이 하나가 남네. 그러면 얘를 만족하네? 그러면 11은 내가 찾는 답에 지금 있는 거지. 좀 느낌이 오나? 봐. K가 만약에 점점 작아지잖아. 19, 87 작아지잖아? 여기가 19, 87 작아지잖아? 그럼 넘겨서 더했을 때 Y가 되는 값들이 점점 작아지게. 40은 39, 39는 38로 하나씩 내려가겠지. 이 숫자들이 점점점 작아질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계속 포함이 되겠지. K값이 작아졌을 때. 그러면 좀 더 많이 작아져서 19, 87, 65, 43 가다 보면 25, 24, 23, 22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2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얘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Y가 뭐 1, 2, 여기 있는 K가 19, 87, 65, 4, 5, 4, 3, 1 이렇게 작아지면 넘겼을 때 더해지는 숫자가 5, 4, 3, 1로 작아지면 여기다 5, 4, 3, 1 더하면 7, 6, 5, 4, 3 어쨌든 얘는 계속 1보단 커.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는 들어가. 근데 원래는 안 들어갔던 얘네들이 K 값이 작아져. 작아지면 넘어갔을 때 더하는 값이 작아지니까 이게 점점 작아져. 그럼 언젠가 20이 포함될 거 아니야. Y에 20이. 그러면 지금은 얘가 안 들어갔지만 K 값이 커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렇게 들어가. 그럼 이 AK 집합에서 5의 배수를 빼면은 50, 15를 빼. 그럼 아까는 36이어서 2개여서 안 됐지만 얘는 2까지도 더 생겨버렸으니까 더 늘어나잖아. 3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K는 작아지면 안 된다고. 그럼 K가 커져야 되는 거지. 어떻게? 아까 K가 10일 때가 얘부터였잖아? 얘부터? 그래서 50, 15를 뺐더니 2개가 남아서 안 됐다고. 근데 K를 하나를 올려서 11로 만들어주니까 얘는 어차피 계속 빠져. 이제 25에서 26으로 40에서 41 이제 숫자가 커질 거 아니야. 요 K가 커지면 10, 11, 12로 커지면 여기 숫자가 커지면 옆으로 넘겨서 더하는 숫자가 커지는 거니까 이거보다 점점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당장 딱 11만 되니까 원래는 20, K가 10일 땐 여기가 20이었는데 11이 되면 얘가 21이 돼서 원래는 얘를 가졌지만 K를 하나 올렸더니 얘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빠졌잖아. 그럼 여기서 50, 15를 빼면 여기 하나가 남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겠다고. 그러면 K가 11이 되면 12도 되겠지. 13도 되고 언제까지 되는 거야? K가 점점 커지면 어느 시점 기준으로 이 집합이 이제 이렇게 또 좁아질 거라고. 더 커지면 이렇게 갈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까 처음 시작했던 K가 10일 때 요 시작에서는 5의 배수를 빼고 36은 됐어. 그랬더니 2개니까 안 돼. 하나가 되라고 했으니까. 그럼 K를 작으면 K를 줄이면 이쪽으로 늘어나는 거고 K를 키우면 이쪽으로 좁아진다고. 이쪽으로 좁아져야 되는 거지. 여기서 5의 배수 50, 15를 빼고 남은 게 하나가 돼야 되니까 얘가 빠져야 돼. 그럼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러면 5가 이렇게 빠지면 돼, 안 돼? 그래도 되지. 얘를 빼버리면 남은 게 3개인데 여기서 5의 배수는 얘네 둘이니까 얘네 둘을 빼도 얘가 포함이 되고 하나가 맞잖아. 근데 얘까지도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준이 그렇다고. 얘는 포함하면 안 되고 얘는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K는 얼마일 때부터? 11일 때부터. 얘는 포함을 시켜줘야 되니까 얘마저도 버려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얘가 빠지기 직전까지. 그럼 K가 점점 커지면 15에서 우리 작은 건 안 할 거야. 이제 끝났어 이건. K를 10, 11, 12, 13 키워. 그럼 얘가 15, 16, 17, 18, 19, 20, 20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얘가 20일 때까지는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Y가 20은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근데 여기가 21이 돼버리면 얘도 빠져버리는 거잖아. 얘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는 이렇게 2개만 남겠다고. 그럼 안 되는 거지. 요렇게 될 때까지. 15일 때 10, 16일 때가 11이야. 5 차이 나는 거잖아. 5 차이. 그럼 20이 되려면 K가 얼마일 때? 15일 때까지는 되겠네. 15일 때 써볼게. K가 15면 방금 한 게 K가 11이고 K가 15면 여기가 15란 말이야. 그럼 그때 Y값은 더하면 얘가 45야. 15를 더하면 30이고 15를 더하면 25고 얘는 21이고 얘가 20 네, 15를 이렇게 18 여기가 17. 그럼 Y도 1부터 20 사이의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마지막까지 여기는 되는 거지. 얘가 딱 20이니까. 그럼 그때 x를 원소로 갖는 거니까 60, 15가 그때 ak라고. 그때는 a 15가 되겠지. 여기서 5앱에서 10, 15를 빼서 여기 하나만 남는 게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근데 16이 되면, 근데 k가 16이 되면 더 커질 거 아니야.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얘도 하나가 커지면 이제 20을 넘어가 버리니까 얘를 포함을 할 수가 없어. 그럼 그때는 얘만 갖는 거잖아. 그럼 안 된다고. 5앱에서 두 개 다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여기 11부터 15까지 5개가 있겠다고. 이렇게 해보는 게 맞다고. 나 운이 좋아서 그냥 정가운데 11대를 한번 해보고 한번 작게 해보고 한번 크게 해봤더니 숫자가 변하는 게 좀 관찰이 되잖아. 근데 이렇게 아니어도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봐도 괜찮긴 한데 그거 좀 너무 많이 가야 되잖아. 모의고사 하면 괜찮은데 너는 지금 이 학교 내신에 나올 예제 중에 하나니까 그냥 알고 풀어야 되는 거지. 학교 내신은 뭐 숫자를 좀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럼 가운데 기준으로 좀 키웠다가 줄였다가 그렇게 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5개로 답은 2번. 그 다음에 29번에 일단 조건이 그래 어쩌고 저쩌고 원점 지나는 직선이랑 0,5가 절편인 이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주고 이 사각형 2개 밑에 거랑 위에 거가 넓이의 차가 4래 4. 그때 a, b에 대해서 22a 더하기 b를 구해라. 일단 요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지. 분수인가 보지 아마도. 어쨌든 요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거꾸로는 요 직선과 요 직선의 식이 있어야지. 근데 원점을 지나니까 얘는 0,5가 절편이니까 그러면 두 직선의 기울기만 있으면 식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울기에 대한 뭔가 관계를 준 거고. 그러면 요 기울기 2개. 그러면 조건이 2개가 있어야지.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얘네 둘의 넓이의 차가 4. 근데 이제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막 이렇게도 잘라보고 막 이렇게도 잘라보고 이제 뭐 이렇게 잘라보고 이런 망하는 거지. 누가 봐도 거꾸로 얘기해서 그 각각의 두 사각형에다가 이 빠져있는 이 삼각형의 공통부분을 채우면 얘다 얘를 더하면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얘랑 얘랑 더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도 그럼 넓이가 4 차이가 나는 거잖아. 얘는 똑같은 넓이로 공통으로 위아래 똑같이 다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의 넓이가 차가 되면 얘를 여기다도 더하고 여기다도 더했을 때도 걔네들의 넓이의 차는 4가 되는 게 맞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가 필요해. 밑변은 4라고 줬으니까 높이가 필요해. 근데 그 높이가 곧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 직선의 기울기의 역할까지도 하는 거니까 그지? 이건 삼각형으로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길이는 n 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요만큼은 그럼 n이라고 해. 그러면 기울기부터 그럼 얘는 기울기가 x 변화량 y 변화량 4분의 n이고 얘는 x 4 y는 n x 변화량 y 변화량 4분의 n이고 내려가니까 마이너스인데 그게 마이너스 9분의 7이니까 그럼 그냥 9분의 7이라고 해주면 되고 부호는 바꿔서 두 번째는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높이 위에 거는 2분의 1 밑변 높이인데 얘가 4만큼 더 크다고. 그럼 얘가 2고 얘도 2니까 그걸 또 2로 나누면 m은 n 더하기 2다. 그러면 둘이 연방을 풀어서 mn을 찾으면 그럼 기울기를 찾았단 소리니까 그럼 직선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또 연방을 풀어서 교점을 찾으면 되겠네. 그럼 m을 여기다 넣어줄게. 얘가 n 더하기 2니까 그러니까 n에 n 더하기 2는 16을 여기다 곱하면 9분의 16, 7 112. 그럼 9도 여기다 곱해서 다 넘기면 그럼 9n제곱 더하기 18n 마이너스 112는 0. 그 다음에 그림이 좀 나름 비슷하지. 그래도
얘 기울기가 겁나 가파르고 막 겁나 가파르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n값을 찾아서 4로 나누면 그게 기울기인데 n값이 막 무지막지하게 막 크거나 작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더라도 일단 가운데 3n으로 먼저 해볼게. 그럼 차가 18이 돼야 되니까 일단 7로 하면 아까 16이었지. 그럼 48에 21은 18이 안 되고, 이제 그러면 2를 빼서 여기다 곱하면 8, 8, 1은 8, 4, 32, 이게 40이고 42, 24. 그럼 차가 맞네. 그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면 n이 우리 요만큼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음수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n은 3분의 8. n이 3분의 8이면 그걸 4로 나눈 게 기울기였잖아. 4로 나누면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근데 내려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럼 얘가 3분의 8이면 그럼 2를 더하면 3분의 6이니까 3분의 뭐라고? 3분의 8이지. 3분의 8에 2를 더해 3분의 14. 그걸 또 4로 나누면 약분 6분의 7?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6분의 7. 그러니까 직선 하나가 y는 아니 꼭 이렇게 풀으라는 건 아닌데 니네 맘대로 풀어도 되는데 어쨌든 뭐 답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y는 6분의 7x랑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5가 되겠지. 절편이 5였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 연방을 풀면 되니까 둘이 빼. 0은 6분의 4 그럼 더해줘야 되니까 6분의 21 x 마이너스 5는 0. 그 약분하면 얼마냐? 3으로 나누면 2분의 7 x는 5. 그럼 x는 뒤집어 7분의 10 x는 7분의 10이고 얘가 7분의 10이면 그럼 y는 약분하면 6분의 10이니까 y는 3분의 5 3분의 5 근데 얼마를 곱하라 그랬다고? 22? 22? 22? 뭐 잘못 풀었나? 이거 빼면 0 맞고 6분의 4니까 잘못 풀었구나. 6분의 11이구나. 내가 평일 요 낮 시간 요 시간에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나도 지금 내가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x는 다시 그럼 뒤집으면 11분의 30. 그럼 x가 아까 어디였니? 왜 또 x래? n이 x가 맞지. 미쳤네 진짜. 그럼 x가 11분의 30이면 여기다 넣어야지. 11분의 30. 그럼 그때 y는 약분하면 5니까 11분의 35. 그럼 맞지 그지? 22배가? 더해서 22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2배 하면 되겠네? 그러면 60 더하기 70? 그러면 답을 130이라고 하면 되겠다. 좀 미쳐서 산수를 잘 못하는 건 좀 이해하고 나 마지막 30번은 일단 좀 써놓고 자, 나 마지막 30번에 이게 칠판이 너무 좁아갖고 문제를 지금 뭐 다 쓰다 보면 문제 쓸 데가 없을 것 같아. 그래갖고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만 적어놓고 말로 설명을 하면서 여기다 다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니면 뭐 지우면 되니까 나 읽어볼게. 뭐 문자도 많고 막 조건도 길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하기 전에 배경 지식부터. 일단 X축에 만약에 접하는 원이 있다고 치면 보통 이제 축에 접하는 원이면 그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 역할을 해. 그지? X축에 접하면 이 점에 무슨 좌표가? Y 좌표가.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 B인 거고 이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했다면 그때는 반지름이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음수니까. 어쨌든 X축에 접하면 이 Y 좌표가 반지름의 역할을 해. 그럼 Y축에 접하면 그럼 그때는 중심에 이제 X좌표가 반지름 역할을 하겠지? 이해되지? 이거를 그리지 않고 식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 x 더하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이 1이래. 그럼 중심의 좌표가 1인데 반지름도 1이야. 이게 같잖아. 그럼 이 원은 뭐하고 있다고? y축에 접하고 있다고. 왼쪽에서 접하겠지 아마도.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반지름도 1이니까. 요렇게가 같으면 x축에 접하는 거지. 다 같으면 x, y축에 동시에 다 접하고 있는 거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그 조건 중에 중심이 여기에 있대. t, ft인데 중심의 좌표 x좌표가 t인데 원의 반지름도 t래. 그러니까 위아래는 별로 관심이 없어. x좌표랑 반지름이 같아. 그럼 이 원 C는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일단 무조건 y축에는 접하고 있다. 그것도 t가 0보다 큰 쪽 오른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y축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중심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쁘게도 그릴 건데 조금 이따가 해보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일로 와서 이게 y축이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45도로 가는 직선이 있다고 쳐봐. 45도로 가는 조건은 똑같이 생각하고 할 거야. 이걸 fx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y축, 요 fx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그 점의 x좌표랑 같은 원을 내가 그린다고 쳐봐. 그러면 요 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게 원의 반지름이면 그 원은 이렇게 뭐 하고 있다는 소린 거야? 접하고 있다는 소린 거지. 이해되지? 그런 중심의 좌표 t, 니까 t가 점점 커지면 중심의 좌표가 점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반지름도 t래. 그러니까 이제 점 t가 여기서 이렇게 와. 그럼 여기가 t, ft가 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t야? 그럼 반지름이 t니까 그럼 얘도 이렇게 원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접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45도로 올라가는 직선 위에 그 직선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그 점 x좌표로 뒀을 땐 이 점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그때 생기는 이 원들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y축에는 무조건 계속 접해야 된다고. 이 말 이해되지? 그럼 또 만약에 곡선이 예를 들어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 이렇게 하고 이게 fx야. 조건은 똑같이 볼 거야. 여기 위의 점을 중심의 좌표로 하고 반지름이 t인 원을 그릴 거야. 어떤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요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t인 원을 그려. 이렇게. 얘가 점점 올라가. 그럼 여기서도 반지름이 t인 원을 그려.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원의 사이즈는 점점 커지면서 마찬가지로 이 곡선에 접하는 이런 모든 원들이 생길 거야. y축에 접하는. 일단 직선과 곡선하고 상관없이 일단 이 말은 이해됐지? 괜찮지? 여기까지? 만약에 x축이면 아까랑 똑같이 이게 fx야? 여길 원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예를 들어 y좌표라고 해봐. 이렇게 접하겠지. 점점점 올라가? 그래도 계속 접해야 돼. 그럼 원은 점점점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곡선 위의 점을 따라가면서 어느 축에 접하는 그 원들을 그린다고 했을 때 그때 나한테 필요한 보조선이 결국 뭐라고? 기준이 되는 45도로 올라가는 혹은 이제 뭐하는 45도로 내려가는 이런 직선이 되겠다고. 이 말은 이해되니? 일단 해보고 나서 다시 얘기할게. 일단 좀 얘를 이쁘게 좀 그려볼까? 그리기 전에 6을 좀 넣어볼게. 그럼 6을 일단 만나는지 아닌지는 알아야 되니까 6을 넣어보면 4 제곱 16 마이너스 8 17 빼기 8이니까 얘가 9지. 17 빼기 맞지? 여기다 6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니까 4 더하기 오면 얘도 9니까 일단 6에서는 만나긴 하네. 그럼 얘는 0 넣으면 얼마야? 0보단 큰 쪽만 그릴 거니까 0을 넣어보면 4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15 0일 땐 15를 이제 그려볼게. 비율은 좀 무시하고 두 칸씩 잘라야 되겠다. 축이 2, 8에 6을 경계로 하고 있고 얘네 2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으니까 가로로는 간격을 좀 유지하고 여기가 2 세로는 좀 무시하고 할게. 여기가 2고 여기는 4 그 다음에 여기가 6 여기는 8 그 다음에 10 그러면 0일 때가 아까 얼마라 그랬지? 15라 그랬나? 15? 여기쯤 있다고 하자. 여기가 15 0일 때가 15고 대칭축이 2고 꼭지점이 17이니까 두 칸 위에 여기가 17 그러면 4일 때도 15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2차 함수지. 위로 볼록하게 좀 더 업데이트한 거
얘가. 그럼 6까지 가야 돼? 그럼 6일 때 9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좀 비율은 무시해서 여기 9.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이거 오른쪽으로는 아래로 블록하니까, 그리고 폭은 또 얘보다 좀 좁으니까 축이 8이거든? 8일 때 5니까 그럼 여기 좀 오라고 치고 여기로 내려와야 돼. 여기가 꼭지점이니까.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계속 가는, 이렇게, 이게 지금 fx인 거야. 아니 뭐 대충 이렇게 있다 치고 일단 여기까지는 됐지. 괜찮지? 해볼게 이제. t가 양수인데 여기 위의 점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야. 근데 반지름이 t라고 했으니까 이 여기를 중심으로 그리는, 내가 그리는 이 모든 원은 일단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다 y축에 접해야 된다고. 여기를 중심으로 할 건데 이 점의 x좌표가 반지름인 거야. 그럼 원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인 거지. 이렇게 일로 가면 얘가 반지름인 거야. 그 원이 겁나 크게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y축에 접하게.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런 원 C가 y는 k랑, 변수가 또 있어, y는 k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g라는 새로운 함수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 위에 뭔가 원이 이렇게 접해 있다고 치면, 그럼 y는 k를 그려볼 거라고. 이렇게. 그럼 안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뚫으면 두 번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럼 개수가 달라지니까 k 값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t 값에 따라도 달라지긴 하니까 어쨌든 그걸 난 t에 관한 함수로 보자 이 얘기지. 괜찮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t 값에 따라 y는 k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고 있다고. 그럼 대체 k는 뭐고 t는 얼마인데 뭔데? 를 찾으라고 이제 준 거니까. 그럼 g2가 1이래. g2가 1이야? 그러니까 누가 2일 때인 거야? t가 2일 때. 그지? t가 2일 때. t가 2? 그럼 2, 여기를 중심으로 한다는 소리인 거지. x좌표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2, 여기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2짜리 원이면 y축에 접할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 원과 y는 k를 그렸더니 교점이 몇 개가 되었다? 개수가 1개가 되었다. 아, 그럼 접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 아니면 그럼 여기네. 그러니까 k는 뭐야? 15 아니면 위로 2칸 올라가면 19. 지금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k를 결정하라는 얘기지 지금. 그럼 얘도 해보면 너랑 곱한 게 2가 되래. 근데 방금 해보니까 이건 직선과 원의 교점의 개수들이니까 2개가 되려면 얘가 2개, 얘가 하나든가 얘가 1개, 얘가 2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k가 19일 때를 먼저 해볼까? 만약에 k가 19라면 그럼 이제 g4부터 해볼게. g4. 그럼 4를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 여기를 중심으로 y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반지름이 4인 거야. 그럼 위로도 4칸에 가야 되잖아. 그럼 15에서 4칸 가면 딱 19 여기니까, 그럼 얘는 19하고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랑 교점은 몇 개? 1개. 그럼 g6은 그럼 6를 중심으로 하는 거야. 6를 중심으로 여기에 접하는 이런 원. 그럼 위로 몇 칸 올라가야 돼? 반지름이 6이니까 위로 6칸. 6칸 올라가면 15. 비율은 좀 안 맞지만 여기까지 올라가서 y축과 15에 접하는 이런 원이라고. 괜찮지? 그럼 안 만나잖아 아예. 그럼 얘는 빵개. 이건 아니잖아. 그럼 k는 19가 아니라 15란 얘기인 거지. 넌 아니고. k는 이제 정해졌어. 상수 15. y는 15와 15는 그려놓고 할게. 15를 그리고 확인 좀 해볼까? G4부터. 그럼 4,F4 여기를 중심으로 한대. 그럼 얘는 심지어 지름이잖아. 뚫고 지나가잖아. 교점 2개지. 그럼 G6은 6,를 중심으로 할 건데 이게 6칸이야. 그럼 위로도 6칸 올라가면 그게 딱 15 여기라고. 그럼 얘는 이렇게 접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얘는 1개. 그럼 곱하니까 2개가 맞는 거야. 일단 K는 15. 근데 이건 알았고. 그럼 지워도 되나?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래놓고 다시 또 푸는 거야. 그러면 이 몇 칸의 간격에서 2칸의 간격에서, 근데 지금 얘는 알파를 오른쪽에다 뒀네. 이거 아까 그 몇 번이야? 20번 할 때 그 비슷했지. 그 p였나? x가 p부터 p 더하기 2까지 무슨 최소값 최대값 뭐 이런 거 했던 거.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사실 중요하긴 해. 우린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이 2칸의 간격에
이 두 칸의 간격에 있는 모든이거든, 모든. 이 두 칸 사이에 있는 것 중에 뭐 어떤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되래. 이 두 칸의 간격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이 g라는 함수 뭐였다고? 교점의 개수. y는 지금 이제 15인 거지. 얘랑 만나는 교점이 무조건 두 개가 돼야 된다고. 그런 알파의 최대값을 구하자. 알파의 최대값. 얘가 커지면 구간에 이 두 칸의 구간이 제일 오른쪽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GT가 2가 되는 그 T값의 범위를 다 찾아서 그 중에 최대를 구할 게 아니라 그냥 다만 맞으면 되니까 알파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이 두 칸의 간격 중에 가장 클 때, 그러니까 오른쪽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고. 근데 이제 언제 두 개가 되면 언제 한 개가 되고 그럼 언제는 또 안 맞는, 그걸 좀 구분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지. 그지?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인데 이제 방금 풀면서 나름 좀 기준이 생겼어. 이게 좀 간격이 너무 안 맞지? 그냥 해볼까? 아까 얼마일 때? 6일 때? t가 6일 때 그때 이렇게 딱 뭐 했다고? 이게 진짜 너무 안 맞는데? 어쨌든 이게 딱 접하는 원이었다고. 교점이 하나였던 거지. 이제 이해되지? 무슨 말이지? 그럼 얘 이렇게 내려간대. 내려와? 만약에 여기쯤 한번 해볼까? 여기쯤? 여기를 t, ft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중심. 그럼 반지름이 8이잖아, 8? 이게 8? 그러면 여기서 8만큼 올라가면 13이지. 그럼 15까지는 못 가네? 그러면 좀 밑에 요렇게 생기는 원인 거잖아. 그럼 얘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교점이 빵 개야. 두 개는 아니야, 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야, 요거 좀 이쁘게 다시 그리고 끊어서 다시 그리고 다시 얘기할게. 다시 그렸어. 다시 얘기할게. GT가 2니까 이 곡선 위의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x좌표인, 그러니까 y축에 접하는 원을 그렸을 때 요 y는 15 하고 두 번 만나라는 얘기였다고. 지금 몇 칸의 간격에서, 두 칸의 간격에서 모든 애들이 전부 다. 그럼 교점이 두 개, 그러니까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 좀 올라가면 안 만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 기준으로 항상 뭐 할 때를 기준으로, 접할 때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하자고. 접하는 그 순간을 기준으로 커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를 따지면 되니까. 그럼 그게 두 번인지 아니면 안 만나는지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우리의 기준은 당연히 접할 때라고. 접할 때. 이 접할 때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근데 그럼 접하는 그 기준이 방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왔어. t가 2일 때 그때 반지름이 2짜리 원을 그려보니까 y축에는 당연히 접하지만 k는 15하고도 접했단 말이야. 우리가 그리는 모든 원은 일단 무조건 y축에 접한다고. 근데 방금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t가 6이면 그럼 반지름이 6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위로도 6칸을 가야 되는데 그럼 6칸 올라가면 15니까 그럼 그때 여기 가서도 뭐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접하는 원이라고. y는 15랑 y축에도 접하는. 밑에는 그냥 좀 무시한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그 접하게 되는 그 순간 보다 어떻게 되면 계속 접할 수 있겠냐 이 말이라고. 다시 얘기할까? 이 곡선 위의 모든 점에서 원은 무조건 y축을 접한다고 했어. 우리 이제 y는 15랑도 접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아까 뭐라 그랬냐면 x축에 접할 때 이렇게 기울기가 얼마짜리로 가면? 45도. 기울기가 1짜리로 가면 이거 위에 모든 점에서 얘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반지름이 높인 이 모든 원은 다 뭐 한다고? 이 x축에 접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근데 이걸 x축으로 삼아보면, 그러니까 y는 15랑 접하는 이런 원들, y축에도 접하지만 y는 15하고도 접하는 이런 원들을 다 찾고 싶으면 여길 기준으로 기울기 얼마짜리인 거? 1짜리인 걸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다고.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x좌표인 원을 그리는 거잖아. y축에 접할 거니까. 그런 원을 그리면 반드시 y는 15하고도 접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이렇게. 그럼 밑에서도 얘도 현재 지금 y축과 y는 15에 접하게 되는 그 기준이 얘잖아. 그럼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가,
이 기준선보다 아래쪽이니까 그럼 x축 밑에서 이 위에 접하게 되려면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를 그렸을 때 여기 위에 점들을 원의 중심으로 y축, 예를 들어 여기서 치면 y축에 접하는 원을 그리면 그땐 반드시 가로로 그려지는 요선하고도 접하는 그런 원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겠다고. 그럼 여기서 뭘 그어보자고?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인 거. 그러면 두 칸, 또 두 칸, 한 여기 좀 지나게. 그럼 요렇게 그렸을 때 그러면 이 곡선하고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하고 만나는 요 점이 있잖아. 요 점으로 가면 또 뭐 할 거라고? 이 점을 중심으로, 이 fx 곡선 위의 요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x좌표인 얘의 원을 그리잖아. 그럼 얘도 정확하게 여기 올라가서 딱 여기 가서 이렇게 뭐 할 거라고? 접할 거라고. 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니까. 왜? 얘가 45도니까. 그럼 이 기준이 되는 것보다 밑으로 쳐져 있는 이때는 어떻게 되겠다는 소린 거야. 그럼 중심이 만약에 일로 갔어. 그럼 얘가 x좌표잖아.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럼 이거 길이만큼 위로 올려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접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이 위에 올라가서 접할 때는 언제라고? 이 빨강색 위에 여기 있을 때 그렇다고. 그때가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아지는 거니까. 근데 이 곡선은 이 기준선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 그럼 반지름이 여기까지 못 올라가고 좀 밑으로 처지겠지. 그러니까 요 기준선보다 밑에 있으면 그럼 그때 그려지는 이 모든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원은 얘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빵개라고. 그럼 딱 여기로 가는 순간에 뭐 한다고? 아, 그땐 여기도 접하지만 여기도 접하는 거니까 그때는 얘랑 교점이 한 개가 되는 거지. 그럼 얘보다 이제 위로 올라간 얘는 뭐야? 얘보다 올라가면 이런 점, 이 모든 점에서는 몇 번 만나? 두 번 만나겠지. 왜? 여기를 만약에 중심이라고 쳐. 그럼 얘가 반지름이잖아. 그럼 이거만큼 위로 올릴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보다 뭐 할 거라고? 뚫고 올라갈 거라고. 이거랑 똑같은 길이를 반지름을 갖는 게 어디였냐면 여기였단 말이야.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여기. 이게 반지름이면 이거랑 이거 길이만큼 위로 이렇게 올리잖아. 그럼 그땐 여기 가서 접하겠지. 이렇게 얘가 45도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기준값보다 많이 위에 있잖아. 그럼 중심을 위로 올렸다는 소리인 거잖아. 그럼 반지름 이걸 이렇게 돌려 이렇게 위로 세워보면 이거를 뚫고 이렇게 올라가겠다고. 그럼 여기부터 이거 오른쪽으로 이 기준선보다 밑에 있는 이 모든 애들은 뭐라고? 이 모든 점에서는 무조건 다 어디 갔어? GT가 다 2라고. 두 칸의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부터 이 오른쪽으로 두 칸까지 가면 이거를 만족할 수 있다는 소리인 거지. 근데 알파에 무슨 값 구하자 그랬다고? 알파의 최대값. 경계 끝에 최대값. 그럼 최대한 오른쪽으로 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지금 뭐가 없어? 등호가 없어. 왜 없어? 왜 없어? 닿는 순간엔 교점이 두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되는 거니까? 한 개가 되는 거니까. 얘 기준과 닿는 그 시점에서는 얘랑 서로 같으니까 그땐 접하는 순간이니까 그땐 교점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니까 등호를 뺀 거지. 그럼 결국 뭐 할 때 찾으라는 소리인 거야? 만날 때, 기준선과 만날 때. 기준선과 만날 때. 그럼 얘를 넘어가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순간에 이제 이 y는 15보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됐잖아. 이쪽이 아니라 이거보다 위쪽 우리 이쪽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준이 누군 거야? 얘라고 얘. 여기서 기울기가 1자리인 걸 그렸을 때 가다가 가면 여기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y는 15랑 뭐 한다고? 접한다고. 얘가 반지름? 그거랑 똑같은 길이를 갖는 게 얘도 반지름이니까. 왜? 얘가 기울기가 1자리니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이 기준선보다 밑에 있는 얘네들은 뭐 하다고? 이게 반지름이야. 그거만큼 밑으로 내려보면 이걸 뚫고 밑으로 내려가겠지. 다시 여기가 반지름, 여기가 중심이야. 이게 반지름이야.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서 여기에 접할 때는 언제라고? 이 기준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곡선이 얘가 이렇게 있어서 fx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 그 점이 여기 있었잖아. 그럼 요 점인 순간에 여기까지랑 여기까지랑 길이가 똑같다고. 근데 fx는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 그럼 중심을 밑으로 내렸다는 소리잖아. 근데 반지름을 계속 접해야 돼. y축에. 이거 길이만큼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있을 때 닿았으니까 밑으로 내리면 뚫고 내려가겠지. 얘랑 두 번 만나겠지.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알고 푼다 그러면 답 찾는 건 사실 쉬울 수 있어. 우리가 찾는 이 알파의 최대값, 알파는 어딘 거라고? 얘랑 만나는 여기 교점. 여기가 알파의 최대가 되겠다고. 어디야? 여기가 알파. 왜? 이거 왼쪽에서는
기준선보다 fx가 밑에 있으니까. 근데 이 교점 넘어가면 이제 기준선보다 위로 올라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위에 있대. 그러면 이만큼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얘랑 닿을 수가 없잖아. 위로 올렸으니까 안 만난다고. 그럼 그때 이제 빵이라고, 빵. 우리가 찾는 답 알파는 6이라고. 등호는 왜 없다고? 알파가 되는 그 순간에 교점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니까. 그러니까 알파의 최대값 이 점의 x 좌표.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설명이 너무 길었지? 어쨌든 우리는 여기 교점만 찾으면 되니까 이 왼쪽은 관심이 없다고 사실. 언제 또 두 번 만났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이제. 근데 대충 알겠잖아 이제. 그럼 이 직선의 이름이 뭐야? 기울기 1이라 그랬고 여기 얼마? 2,17을 지나니까 기울기 x 더하기 2일 때 17, 그럼 15. 이제 절편이 15인 거지.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는 누구였어? 얘였지. 얘. 밑에 있는 거 이거. 6보다 큰 쪽. 오른쪽에 올라가는 얘. 얘는 이름이 뭐야? x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5. 그래서 얘네 둘의 교점을 찾으면 그게 내가 찾는 답이라고. 그 교점 중에서도 원래 얘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있던 거 아니야?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러면 이 직선하고 여기랑 여기 두 번 만나겠지? 그 중에서 작은 거 말고 큰 거. 계산 전개하면 x제곱 x제곱 넘어가면 16이니까 17x 넘어가면 이게 얼마냐? 64, 5 다음에 69 15를 빼면 54 더하기 54는 0.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2a 분의 마이너스 b의 풀마 중에서 플러스 큰 거 루트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배 4, 4, 16 4, 5, 20 216 289에서 216을 빼면 73이냐? 그럼 2분의 17 더하기 루트 73이 돼서 2분의 m 더하기 루트 n 자연수 mn. 그럼 이건가 보네? 이거 두 개 더하면 답은 그럼 90 이렇게 되겠지. 이건 기준선만 알고 푼다면 사실 내가 설명은 니네 이해하라고 길게 한 거지. 기울기 1자리랑 마이너스 1자리 기준만 있었으면 접해야 되는 선보다 위쪽에서는 올라가는 기울기 1자리, 아래쪽에서는 내려가는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 그러니까 왜 필요하다고? 그 위에 모든 점에선 x축과 기준선까지는 다 거리가 같다. 접하게 되는 순간이니까. 이해가 안 되면 댓글 달고 다시 설명할 테니까. 두 개 더 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90. 빨리 익혀놓고 학교 시험 문제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알고 푸는 거니까 이런 사고를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 너네는 딱 보면 아 이랬던 거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놓고 좀 답을 찾을 수 있어야지. 연습하고 16, 17, 18은 올렸고 19는 지금 했으니까 16년 거는 시간 되는 대로 다시 올릴게.